안녕하세요. 상수지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18번째 괴인 삼풍고기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효, 5효, 상효를 배우는 삼풍고기의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시작하기 전에 괴상을 한 번 더 볼까요? 산을 상징하는 강괴,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풍고가 되죠. 상괴,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효는 음효, 음효, 양효입니다. 자, 이런 괴상을 배경에 깔고 육사 효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육사. 우리말로 읽어보면 유부지고 왕견인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유는 우리가 풍부하다 할 때 유자죠. 풍부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생돼서 방관하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방관하니 앞으로 나아가도 어려움을 만난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방관을 합니다. 육사에서는. 그러니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도 어려움을 만난다. 라고 효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육사는 음효입니까? 양효입니까? 음효죠. 음효입니다. 그리고 초, 2, 3, 4, 4효 자리는 양효 자리입니까? 음효 자리입니까? 짝수니까 음효 자리죠. 자,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얻었죠. 발음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효가 음효 자리에 오니까 음효는 양효에 비해서 힘이 없죠.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유롭다, 풍요롭다 할 때 유자인데 이 유자는 그 뜻이 파생되어서 방관하다라는 뜻도 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방관하니 나아가도 어려움을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태도는, 또 이런 자세는 아버지의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 음효가 음효 자리에 왔으니까 무기력하죠.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은 무기력하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잡아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게 아주 이 자리가 고약한 자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근데 이 어려움은 이미 길흉회린할 때
흉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길, 이게 흉입니다. 그리고 길, 흉, 회, 이게 인입니다. 자, 이걸 보면 길, 흉, 회, 린에서 지금 육사에 나오는 이 인은 얼음이라 그랬죠. 얼음은 얼음인데 이걸 반잘라 얘기할 때 흉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인입니다. 이 인은 다시 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않는 이 다리를 건너가 버린 거죠, 인은. 그 반면에 회는 후회를 하면은 다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는 흉암 쪽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넘지 말아야 할 다리를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길, 흉, 회, 린이라는 순서로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93과 64를 한 비교를 해볼까요? 93은 양효가 양효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 초효, 이효, 삼효 홀수 자리니까 양효가 와야죠. 근데 실제로 양효가 왔습니까? 왔죠. 그래서 발음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효 자리에 양효가 오니까 너무 지나칩니다. 주역에서는 너무 지나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93은 이 보시면은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후회할 때 회자, 이 회자가 나옵니다. 효사에. 조금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64는 나아가면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은 바로 여기 인입니다. 그럼 93과 64를 비교할 때 93은 양효가 양효 자리에 왔고 중도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64는 음효가 음효 자리에 와서 무력하기까지 하면서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방관합니다. 방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친의 적폐를 따르는 것이 결국 효도가 아닐진데 64는 방관을 한다는 얘기는 일부 적폐를 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64는 93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64는 길흉회린할 때 인자란 이 효사가 나오고 93은 이 후회할 때 회자가 효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바로 잡지 못하면 후대에 다시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폐단은 더욱 심해지겠죠. 그래서 93과 64에서는 아버지가 저지른 폐단을 바로 잡을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93은 너무 강해서 후회가 있고 64는 무력한 나머지 방관을 해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4효사는 삼풍고, 이 괴가 얘기하는 어려움을, 부패를, 적폐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 5를 볼까요?
자, 이 유고를 한번 읽어보죠. 간부지고 용예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간부지고 용예,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예자는 명예할 때 예자죠, 그죠? 명예로움을 활용한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명예를 활용한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고는 중도를 얻었지만 음효입니다. 그렇죠? 음효이기 때문에 저질러 놓은, 즉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폐단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힘이 없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아래로 정응하고 있는 구이가 중도를 얻었고 또 양효로서 힘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위로 침비하고 있는 상구, 즉 상효가 양효로서 밑에 있는 음효와 침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는 양효니까 힘이 있죠. 따라서 유고는 음효로서 힘이 약하지만 위에 침배하고 있는 상구와 아래로 정하는 구이가 양효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버지가 잘못 저지른 그 일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 명예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효는 어느 효일까요? 여기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효란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상구입니다. 상구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왜? 유고는 음효로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구 양효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구는 상효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있는 조상이며 조상 자리에 해당이 되죠. 그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활용해서 아버지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5가 효변하면, 이 6,5가 효변하면 상괴는 어떻게 변합니까? 음효가 양효로 변하죠. 그러면 음효, 양효, 양효가 됩니다. 이건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되죠. 이 송괴는 무슨 물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송괴는 순응하다는 물상이에요. 순응하다. 즉 윗사람에게 공경한다는 공경함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함의 물상. 또 물상으로 살펴볼 때 유고가 효변하면 상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손에는 무슨 또 물상이 있습니까? 공경함이 있는가 하면 녹건 또는 묶음. 녹건을 묶는다는 얘기죠. 녹건, 묶음의 물상도 있습니다. 또 이 상괴 자체가 간괴죠. 간괴에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양. 여기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산을 상징하는 간괴에는
소남이라는 물상이 있죠. 소남. 어린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말하는 시경, 사서상경 중에 하나죠. 시경에서 말하는 자손이 줄줄이 이어져 조상의 업적을 잇는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경에. 자손이 줄줄이 이어져 조상의 업적을 잇는다. 이 물상을 보면은 이 소남은 어린애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 즉 오효가 효변한 이 송개에는 녹근이나 묶음이라는 물상이 있으니 어린애를 줄줄이 낳아서 묶을 정도로 자손이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잘 되는 집안은 자손이 많이 생긴다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지 않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3000년 이전의 그 당시에도 아기들을 많이 낳는 게 복 받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애 낳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풍조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고는 음효이긴 하지만 위에 양효가 있고 아래로 정하는 구 위에도 양효가 있어 그나마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상고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활용한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효사는 삼풍고개가 얘기하는 아버지가 잘못한 일, 전대에서 잘못한 일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구를 볼까요? 자, 상구를 읽어보죠. 상구, 불사왕후, 고산기사. 불사왕후, 불사왕후 고산기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사는 섬기다 또는 일. 그래서 앞에 사는 섬기다는 뜻이고 뒤에 사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제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숭상한다. 그 일을 숭상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높게 만든다 하는 불사왕후 고산기사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종종 들어보는 얘기죠.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청문회 자리에서 나는 일을 할 때 불사왕후 고산기사의 자세로 일을 해왔습니다 라는 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군중을, 많은 백성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이 불사왕후 고산기사라는 문구입니다. 자, 왕이나 제후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숭상한다 하는 뜻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구는 조상의 자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조상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일이 지금 전대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거죠. 삼풍고가. 근데 특히 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한 밖에 안 나오죠. 그 정도로 어머니가 일을 잘못 저지를 확률이 적은 거죠. 아버지가 일을 저지를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자, 이 상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초유부터 오유까지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상구는 융호, 즉 아버지 단계를 넘어섰죠. 즉 조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서 자기 덕을 남겨야 될 그럴 자리인 것입니다. 상유에 이르러 이미 이 상구는 정치적 소임은 다 끝났습니다. 그 정도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제일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고 맡은 일만 집중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상구는 삼풍고가 삼풍고입니다. 이게 호계를 한번 볼까요? 호계를 보면은 호계는 2, 3, 4호를 내호계를 하고 3, 4, 5호를 외호계를 한다 했습니다. 외호계가 뭡니까? 양, 음이죠. 양, 음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죠. 진계입니다. 이 진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진계는 제후, 왕, 왕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즉 외혹에 진에 제후와 왕이라는 물상이 있는데 그게 3, 4, 5효입니다. 그런데 상구는 벌써 외혹의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정치를 떠난 겁니다. 상구는 그 정도로 정치적 소임을 마친다는 그런 뜻이 된 거죠. 그래서 권력의 자리를 이미 넘어선 것이며 상괴간은 이 상괴간이죠. 그죠? 상괴간은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덕이 쌓인다 물상이 있죠. 덕이 쌓인다. 이 상괴간은 양입니다. 이건 산을 상징하는 간이죠. 간계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덕이 쌓인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덕이 쌓임. 덕이 쌓임. 그러니 왕이나 제후를 섬기지 않고 일을 숭상하여 스스로 높인다. 즉 자신의 덕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일만 숭상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모습이 있는 왕이나 제후를 섬기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함으로써 스스로의 덕을 높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물상으로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고에 이르면 부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을 완수하고 이제는 만세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스스로를 닦는 일을 숭상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고에서 명예를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맹해를 활용한다는데 이 유고에서 이 예자 맹해는 바로 상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맹해를 활용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맹자 역시 이 구절의 의미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맹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맹자의 제자 만장이 맹자에게 묻기를 자경,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경이라 하면 춘추시대 초나라의 영의정에 해당되는 정신입니다. 이 만장이 맹자 스승에게 이 자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삼국 효사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이 자경이라는 사람은 옛날의 고인이네, 고인. 높은 사람의 뜻이죠. 여기 이 고자입니다. 옛날의 고인이라네 위로 천자의 신하가 되지 않고 아래로는 제후를 섬기지도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불사왕후죠. 왕이나 제후를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역에 이르기를 왕이나 제후를 섬기지 않고 그 일만 숭상하여 자신의 덕을 높인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자경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맹자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전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쭉 해오다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신이 바른 뜻을 세워 후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일만 숭상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고인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스스로 고인이 되는 것은 전대의 잘못을 바로잡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잡기 어려운 또 왕을 잘못 만났어 또 스스로 그 왕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신하의 입장으로서는 왕을 잘못 만날 경우에는 사람에게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바로 일만 숭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발음도 보장하기 힘든 그런 왕을 만난 경우라면 고기의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한 지식인의 마지막 선택은 아마도 맡은 일만 숭상하여 스스로 고인이 되는 길뿐일 것입니다. 이 관련된 얘기는 차고 넘치죠. 우리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게는 삼걸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영웅이 있었죠. 그 이름이 소와 한신, 장량입니다. 삼걸, 소화, 한신, 장량. 이 장량은 장자방이라고 하죠. 장자방. 호가 자방이었습니다. 이 3인이 유방의 삼걸, 즉 한나라를 세운 3명의 영웅이란 얘기죠. 여기에 장자방이 나옵니다. 이 장자방은 중국 사람들이 역대 가장 뛰어난 참모가 누구냐 하면은 대부분 이 장량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 뛰어난 참모였죠. 이 장량은 나중에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자 정치에서 손을 뗍니다. 후순으로 물러나죠. 바로 이 상고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한신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노년을 그나마
행복하게 보낸 사람이 장자방이라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중국 역대 최고의 참모는 장자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뛰어난 참모를 얘기할 때 저 친구는 장자방이네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주나라의 주공이 주공. 이 주공이 누굽니까? 주공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역의 효사를 만든 사람이죠. 괴사는 문왕이 만들었고 효사는 바로 이 주공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주공이 또 공자가 그렇게 존경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문왕이 죽고 나지 무왕이 결국 주나라를 설립하죠. 또 무왕도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 다음이 성왕입니다. 성왕인데 이 성왕이 어릴 때 무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이 떠나면서 무왕이 자기 친동생인 주공에게 부탁을 하죠. 어떻게? 아직 성왕이 나이가 어리니 주공 당신이 이 나라를 경영하다가 성왕이 성장하거든 자리를 물려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무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시죠. 그 다음 섭정을 시작한 주공은 7년간 7년에 걸쳐서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둔 다음에 조카 성왕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부자 간에도 권력은 나누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더 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 단종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원래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주공은 7년간의 섭정을 마무리하고 성왕에게 자리를 넘겨줌으로써 후세의 길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바로 이 주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삼풍고기의 불사왕후 고산기사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한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는 청문회에서 불사왕후 고산기사를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는 했으나 결국 끝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불사왕후 고산기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이 불사왕후 고산기사를 외치면서 스스로 덕을 높였던 그런 사례들이 중국 역사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풍고개에 대한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